안녕하세요. 오늘은 돈에 주신 소파이 테크놀로지 투자 분석 자료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소파이가 그냥 뭐 고성장 핀테크인지 아니면 진짜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이번 탐구 목표인데요. 네, 흥미로운 주제죠. 이게 시작부터가 좀 재밌습니다. 2025년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아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. 네, 맞아요.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. 네, 그 숫자만 봐도 뭐랄까 인상적인데요.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.7%? 와, 이렇게나 늘어난 8억 5,820만 달러. 네, 거의 44% 가까이 성장했죠. 그리고 회원 수는 1,175만 명으로 34% 증가했고요. 특히 그 조정 EBITDA, 그러니까 이자, 세금, 감가상각비, 차감전 이익이요. 이게 예상보다 20%나 높게 나왔어요. 2억 4,910만 달러. 그렇죠. 그러면서 연간 전망치까지 올렸다는 건 이건 주목해야 합니다. 맞아요. 연간 가이던스 상향.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숫자들이 그냥 단순히 양적으로만 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질적 성장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. 아, 질적 성장이라면 어떤 걸까요? 개인 대출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 성장을 이끌었고요. 또 늘어난 회원이 1,175만 명인데 이 중에서 무려 300만 명이 이미 소파이를 통해서 모기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300만 명이요? 와. 네, 이게 앞으로 교차 판매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EBITDA 마진이 29%에 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건 수익성이나 미래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이 그만큼 확실하다,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야, 삼다한 변비가 모기지에 관심이 있다니 그 잠재력이 진짜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. 네, 그렇죠. 마침 또 분석 자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가 주택시장 회복세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소파이가 이걸 기회로 잡으려면 역시 그 완전한 은행 면허 확보가 진짜 결정적이었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 은행 면허가 다른 핀테크 경쟁사들은 쉽게 가지기 어려운 일종의 해자, 모트 역할을 하는 거죠. 아, 해자요? 네,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폭넓고 또 경쟁력 있는 대출 상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. 아까 말한 그 300만 잠재 모기지 고객들, 이 사람들을 실제 소파이 고객으로 전환시키는데 이 면허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대출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리고 그 기술 플랫폼인 자회사 갈릴레오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. 분석 자료 보니까 윈햄 같은 굉장히 큰 고객을 유치했다고요?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갈릴레오. 네. 갈릴레오는 다른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자기네 앱이나 서비스에 쉽게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, 그러니까 인베디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. 네, 임베디드 금융. 네. 윈댐 같은 이런 큰 여행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건 일단 갈릴레오의 기술력이 입증됐다는 거고 또 B2B 사업 모델로서 확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소파이가 단순한 소비자 금융 회사를 넘어서 이제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기 시작했다.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? 갈릴레오의 이런 기술 역량이 있으니까 소파이가 또 다른 혁신 분야로 나아가는 발판도 되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바로 그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분야 이쪽 움직임도 눈에 띄더라고요.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이라던가 암호화폐 투자 재개 같은 거요.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입니다. 아, 지니어스 액트요? 그게 뭔가요? 이게 특정 요건 아래에서는 은행이 직접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인데요. 소파이한테는 이게 상당한 규제적 선점 효과를 주는 거죠. 규제적 우위군요. 네, 앞으로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개인 대출 토큰화 계획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토큰화요? 대출을요? 네, 이건 뭐냐면 대출 채권의 소유권을 아주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죠. 와, 신기하네요. 이런 혁신들이 아까 말한 갈릴레오의 기술이랑 딱 결합되면 금융 접근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. 정말 혁신적인 움직임은 많은데 근데 역시 밸류에이션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.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P 비율이 약 74배라고요? 네, 74배.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? 맞습니다. P 74배면 표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죠. 근데 이 높은 배수는 단순히 현재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쭉 얘기했던 그 은행 면허 기반의 생태계 확장 가능성, 또 갈릴레오의 성장,
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의 미래 잠재력,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미리 반영된 결과다.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. 아,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다. 네. 분석에 따르면 2027년까지 예상 PE는 약 30배 수준으로 낮아질 걸로 전망하는데요. 이건 회사가 제시하는 연간 100% 수준의 순이익 성장 목표가 달성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 연 100% 성장. 쉽지 않을 텐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최근 헤지펀드 보유량이 조금 늘고 주가가 급등한 것도 이런 성장 스토리에 기관들이 일부 베팅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.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위험도 당연히 생각해야겠군요. 혹시 분석 자료에서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경고 같은 건 없었나요? 당연히 있습니다. 높은 기대치가 만약 충족되지 못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해야 하고요. 분석가들은 여전히 그 조정 EBITDA 말고 일반 회계 기준, 그러니까 GAAP 순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, 또 금리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출 사업의 신용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,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성장이 혹시 둔화되거나 규제 환경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현재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 정리를 좀 해보면 소파이는 아주 인상적인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건 분명하죠. 은행 면허를 활용해서 대출 사업을 확장하고 또 갈리니엄을 통해서 기술 플랫폼도 강화하고 거기에 블록체인, 암호화폐라는 미래 동력까지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. 네,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죠. 하지만 높은 성장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만약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변동성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, 이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기대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죠. 네.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은행 면허를 가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자산을 토큰화하는 소파의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, 이게 만약 본격화된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까요? 아, 하이브리드 모델의 파급력이라. 네. 단순히 소파의 주가 전망을 넘어서요. 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에 앞으로 한 5년 아니면 10년 뒤에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.